이번 영상에서는 경영정보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강의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 강의를 받아보실 분은 지금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스템은 계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 또는 서브 시스템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MIS도 역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그와 같은 계층적 구조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MIS의 하위 시스템 또는 개별 정보 시스템을 어떤 기준에 의해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영활동 수준과 조직 기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활동 수준과 조직 기능을 행렬 구조로 표현하면 MIS의 전체적인 구조와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경영활동 수준과 정보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경영활동은 조직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과 특성으로 체계화됩니다. 각 계층별로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가 다르고 따라서 의사결정 유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에서 사장님이 하는 일과 신입사원이 하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직 계층별로 경영활동 수준을 구분하면 최고 경영층은 대체로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업무를, 중간 관리층은 관리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하부 감독층은 운영 통제 업무를, 그리고 실무자층은 거래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은 최고 경영층으로 올라갈수록 비계량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하위 경영층으로 내려갈수록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구조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출처, 범위, 종합 정도, 지향 시점, 즉시성, 정확성, 이용 빈도의 특성이 각각 경영활동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시면 거래 처리 분야는 매우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전략 계획 분야는 종합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거래 처리 담당자는 매일매일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지만 사장님께 보고할 때는 매일의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압축하고 요약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래 처리 분야는 매일매일의 사실적인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전략 계획으로 갈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를 항목별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래 처리, 운영 통제, 관리 통제, 전략 계획의 경영활동 수준별로 요구하는 정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요구 정보의 특성 차이는 결국 MIS가 경영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전략계획 시스템, 관리 통제 시스템, 운영 통제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의 4가지 하위 시스템으로 분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거래 처리 시스템에 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기능과 정보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기능은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이나 판매와 같은 본원적인 기능과 물적 자원 조달, 인적 자원 관리, 자금 조달 및 운용, 기업 성과 분석 및 평가 등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조직 기능을 크게 분류하면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회계 관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지원할 정보 시스템의 구조도 생산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인사 정보 시스템, 재무 및 회계 정보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정보 시스템은 조직체의 제품과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입력하고 처리하여 조직의 생산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MIS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전형적인 생산 정보 시스템은 보통 엔지니어링, 자재 소요 계획, 조업, 제품 출하 및 입고, 구매 관리, 품질 관리 등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자재 소요 계획을 의미하는 MRP, 그리고 MRP2와 통합 정보 시스템을 추구하는 ERP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ERP 영상 강의에서 더 언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 정보 시스템입니다. 기업 내외의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마케팅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전형적인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시장 조사, 제품 개발, 판매 촉진, 매출 관리 등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로 인사정보 시스템입니다. 조직의 인사 문제, 즉 사원의 모집, 선발, 배치, 인사고과, 임금과 보상, 교육 훈련 등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수집, 처리하여 조직의 인사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기업에서 인사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치가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기업의 조직 구조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인사정보 시스템은 인사기록, 교육훈련, 인사활동, 급여관리, 노사관계 등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네 번째로 재무 및 회계정보 시스템입니다. 재무정보 시스템은 자금 조달 및 재무자원의 운용과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MIS의 하위 시스템입니다. 전형적인 재무정보 시스템은 예산, 원가회계, 자금관리, 재무회계, 대금 청구, 수치 및 지급 계정 등의 기본 모듈로 구성됩니다. 재무정보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회계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회계 관련 자료를 수집, 기록, 정리하여 경영자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MIS의 하위 시스템 구조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보편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모형에 불과하더라도 이 구조 모형을 통해 MIS의 전체적인 구조를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내 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여러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은 이러한 모든 조직 기능이 수행하는 기간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형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ERP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패키지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생산관리, 물류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구매 및 재고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프로젝트관리 등 기업 운영 전반을 망라하는 기능별 모듈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취사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ERP에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공급 사슬 관리 SCM 시스템 및 고객관계 관리 CRM 시스템을 추가한 확장형 ERP가 개발되어 기업 내 통합은 물론 기업 간 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ERP는 그 자체로 기업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ERP와 SCM, CRM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MIS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각종 유형의 정보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잠깐 언급된 거래 처리 시스템입니다.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의 줄임말로 TPS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TPS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의 줄임말로 EDP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TPS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기본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 처리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 유형의 하나라기보다 경영활동 수준의 관점에서 본 MIS 하위 시스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먼저 형성된 시스템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 보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S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IRS는 조직의 경영자들이 수행하는 관리 업무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형태 및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IRS의 대상 영역은 필요한 정보의 형태나 내용이 이미 정해진 구조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중간 경영층이 주된 사용자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SS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체로 반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의사결정 문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DSS에 투입되는 자료는 일부 TPS에서 추출되기도 하지만 주로 경영활동과 관련된 조직 내 외부의 자료들을 별도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DSS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DSS와 인공지능의 결합에 의해 지식기반 DSS 또는 지능형 DSS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 자동화의 개념은 1980년대 PC의 확산 시점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문서관리 기능, 의사소통 지원 기능, 일정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 지능정보 시스템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비해서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능정보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은 전문가 시스템, 사례 기반 추론, 지능형 에이전트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역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역정보 시스템은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의 줄임말로 EIS라고 하며 임원정보 시스템, 경영자 정보 시스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역정보 시스템은 조직의 고위층 임원들이 그들의 경영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영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수준의 정보 시스템입니다. EIS는 고위 경영자층의 조직 성과 파악, 경쟁 업자들의 활동 분석, 경영 문제 발견, 기회의 확인, 추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특별히 최고 경영층의 활동만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DSS나 다른 정보 시스템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EIS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요약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영정보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영활동 수준과 조직 기능의 두 가지 기준으로 경영정보 시스템의 구조를 분류해 보았고 TPS, DSS, EIS 등 다양한 특징을 갖춘 여러 가지 경영정보 시스템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